쉽고 빠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컨테이너 서비스 업데이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정영준이고요. AWS에서 컨테이너 스페셜리스트 SA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의 주요 내용은 올 한 해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로드맵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인프라를 보다 유연하고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활용하실 텐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서비스를 개발 환경에서 사용할 때와 운영 환경에서 사용할 때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데요. 빠르게 배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과 관리를 위한 기능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고객분들은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환경에서 사용하고 나서 운영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컨테이너를 운영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더 고려해야 할까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컨테이너가 배포를 편리하게 해주고 컴퓨팅 자원의 사용량을 최적화하여 낭비되는 자원들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가상머신 안에서 프로세스로 돌아가고 있는 컨테이너 인스턴스 하나하나를 모니터링하는 것, 그리고 컨테이너를 보안 정책에 맞게 관리하는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를 연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더욱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들입니다. 기존의 모니터링 관리 도구로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고,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서 다수의 컨테이너가 동작하는 전체 파이프라인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니터링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사용된 자원들의 총량을 계산하는 것은 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배포도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컨테이너를 활용한 인프라를 이 장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배포를 자동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의 도입이 필요해지게 되겠죠. 결국 배포, 모니터링과 로깅, 보안 어느 것 하나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접근 방법과 도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을 할 때는 애플리케이션의 혁신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다양한 소스에서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이것들을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포만 빠르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의 섀도우 로그부터 시작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로그와 트레이싱 정보들까지도 한 번에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애플리케이션의 변화에 따르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인프라가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주는데요. 서비스의 규모에 따라서 확장이 빠르고 원활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겠죠. 최근에 일어난 로그4j의 권한 상승 문제와 같은 취약점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격리와 유연한 구조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고 그리고 원활한 확장, 그리고 다양한 보안 도구들과의 통합을 위해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단순함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특별히 ECS와 같은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와의 통합이 가능한 EKS 그리고 두 가지 컨테이너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정말 변화의 다양함은 정말 놀라울 만큼 빠른데요. 이러한 변화만큼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은 어떤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곤 하시는데요. ECS나 EKS 둘 다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서비스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서비스를 놓고서도 많은 고민이 되시나 봅니다. 두 서비스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결정은 간단한데요. 대부분의 팀은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 또는 운영의 기본 설정에 가장 잘 맞는 속성을 가진 컨테이너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컨테이너의 장점인 빠른 배포 속도와 편리함을 극대화하면서도 간편하게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ECS, 그리고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들과의 통합,
그리고 자유도가 높은 인프라를 원한다면 EKS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단순하게 설계된 아마존 ECS는 EC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컴퓨팅, 네트워크 및 보안,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해서 직접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드 밸런서가 필요한 경우에 AWS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또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아마존 ECS의 기본 기능과 통합되어 있으므로 컨트롤러를 구축하거나 별도로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CS는 다커의 인터페이스와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커의 사용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에게 매우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고민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ECS가 최고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EKS는 기본적으로 AWS의 서비스와 원활하게 통합이 되지만 쿠버네티스를 수정 없이 기업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에 쿠버네티스의 네이티브 API 호출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다양한 인프라에 설치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EKS의 경우에는 뒤에 설명드릴 EKS 커넥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상관없이 모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EKS 콘솔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도구들과의 완벽한 통합 기능들 또한 제공하고 있어서 오픈소스를 이용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쿠버네티스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쿠버네티스는 CNCF의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컴포넌트들 간의 통신을 기반으로 API를 확장하며 이러한 확장은 클러스터의 기능을 추가를 합니다. AWS의 네트워크 기능과의 통합을 위하여 AWS Controller for Kubernetes를 활용하거나 서비스 메쉬를 위하여 nmesh 혹은 istio를 활용하여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한 IAC 코드들은 적절하게 추상화하시기만 하셨다면 언제든지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배포할 때 재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고객은 운영 우수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컨테이너의 어플리케이션 전반의 비용과 성능 효율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에 실행되는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들을 위해서 또 구성 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클러스터의 패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양한 부분을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다양한 도구들 컨트롤 타워라든지 그 다음에 AWS 서비스 카탈로그, 마켓플레이스, 그 다음에 시스템 매니저, AWS 콘피그가 같은 서비스들을 통합하여서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하시는데 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PI 로깅을 통해서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로깅, 또 분석에 이르기까지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관통하는 종단 간 관찰, 즉 옵저버빌리티가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많은 고객분들은 컨테이너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서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내 인프라에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배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를 할 때 어떻게 인프라를 사용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기업 활동 전반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인데, 이것을 위해서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의 세밀한 가시성 확보는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배포를 가속화하면서도 이런 모든 기능들, 요구사항들을 편리하게 관리해 줄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AWS의 개발자 도구들입니다. AWS 컨테이너 서비스와 원활하게 작동하는 AWS의 기본적인 툴체인과 오픈소스 도구 체인이 있습니다. AWS는 애플리케이션 및 해당 인프라 그리고 소스코드 및 컨테이너 아티팩트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그리고 모델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드를 위한 빌드 도구, 통합 도구, 그리고 테스트 및 프로덕션 배포 기능,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들까지도 모두 토탈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를 활용하거나 아직 사용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개발팀이 기술적으로 선호를 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숙련도에 따라서 오픈소스 도구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AWS의 개발 도구들 외에도 다양한 서드파티 도구들을 활용하여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들과 통합할 수 있는데요. 화면의 제일 좌측에 보이는 VS 코드를 시작으로 그리고 뭐 GitHub, GitLab, 그 다음에 젠킨스, 그 다음에 서클CI, 그리고 뭐 스피네이커, 플럭스,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오픈 텔레메트리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뭐 테라폼이라든지 플루미, 그리고 다커 컴포저 같은 것들이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서드파티 디벨롭먼트 툴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AWS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과 오픈소스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반적인 접근 방법과 어떻게 컨테이너 도구를 사용할지 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최신 컨테이너 서비스,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고 앞으로 그리고 로드맵이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인벤트 2021 이전에 주로 업데이트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서 최근에 하이라이트 될 만한 기능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클러스터에서 KMS 봉투 암호화 기능에 대한 지원입니다. EKS를 통해서 기존 EKS 클러스터에 대한 KMS 키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시크릿 봉투 암호화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엔벨로프 암호화라고 하는 이 봉투 암호화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의 패스워드 또는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고객관리 암호화 계층에서 추가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관리형 노드 그룹에서 그 기본 이미지로 보틀로켓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EKS 관리형 노드 그룹에서 보틀로켓을 결합하면 프로덕션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최신 모범 사례를 사용하여 컴퓨팅 용량을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커스텀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했지만 이제는 보틀로켓을 이용하셔서 관리형 노드 그룹에서 기본 제공되는 API 선택 항목으로 포함되어 여러분들께서 한 번의 클릭만으로 컨테이너에 최적화된 워커 노드를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램프에 대한 업데이트라든지 그리고 OIDC 프로바이더 인증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업데이트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을 추가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성 측면에서도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코어 DNS 및 큐브 프록시에 대한 EKS 애드온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코어 DNS 및 큐브 프록시는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중요한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러한 운영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인 애드온을 EKS 콘솔, 그리고 CLI 및 API를 통해서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고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VPC CNI용 애드온과 함께 고객은 이제 클러스터에서 여러 가지 핵심 운영 도구를 쉽게 관리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신 거죠. 그리고 클러스터 생성 시간이 단축되어서 EKS는 컨트롤 플레인 생성 시간을 40% 단축하여 이제 수분 내에 새 EKS 클러스터 컨트롤 플레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포메이션과의 통합 기능이 강화되어서 EKS가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EKS 추가 기능을 생성 및 관리하고 그 다음에 태그를 구성하거나 엔드포인트 액세스를 제어한다거나 그 다음에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로깅에 대한 기능들을 수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CDK 8S가 GA 되었다는 겁니다. CNCF의 샌드박스 프로젝트였던 CDK 8S는 AWS에서 구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범용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모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야물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AWS에서 CNCF에 공유한 최초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용 AWS 컨트롤러 프로젝트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각각 단일 AWS 서비스와 인터페이스를 하는 사용자 지정 쿠버네티스 컨트롤러 세트입니다. 현재 17개의 서비스 컨트롤러가 출시되었고 16개의 컨트롤러는 프리뷰 단계, 그리고 1개의 컨트롤러는 GA 되었습니다. 이 GA된 컨트롤러는 바로 세이지메이커 컨트롤러인데요. 17개의 컨트롤러에서 84개의 서로 다른 AWS 리소스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S3 버킷, 그리고 EC2 VPC, 그리고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RDS,
그리고 DB 클러스터, DB 인스턴스 등 여러 가지 AWS의 리소스를 사용량 리소스 정의, CRD를 이용하여 쿠버네티스에서 네이티브 API 메소드를 이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스키마가 웹사이트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와 AWS 서비스를 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하는데 훨씬 더 쉬워지게 될 겁니다. 또한 AWS에서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팀과 긴밀히 협력해서 오퍼레이터 허브.io 및 내장된 오픈시프트 오퍼레이션 레지스트리에 ACK 컨트롤러 이미지와 헬름 차트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S3 컨트롤러는 오퍼레이터 허브.io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컨트롤러가 레지스트리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카펜터라는 게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카펜터는 쿠버네티스용으로 구축된 오픈소스 노드 프로비저닝 프로젝트입니다. 목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효율성과 비용을 개선하는 건데요. 카펜터는 클러스터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프로비저닝하고 기존 클러스터에 자동으로 크기를 조정하는 도구와 비교해서 특히 일괄 처리와 같은 여러 워크로드 유형에 대해서 기존보다는 크게 향상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토스케일러, 파드 오토스케일러라든지 HPA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하면서 노드당 발생할 수 있는 오토스케일링 이벤트에 대해서 훨씬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노드당 파드 개수도 증가가 있었는데요. 이제 개별 보조 IPv6, v4 주소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하는 대신에 28비트 사이더 블록을 할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드당 실행할 수 있는 파드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EKS는 이제 그 AWS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EKS Anywhere, EKS Everywhere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어디서든지 EKS를 수행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올해 있었던 업데이트 중에 EKS Anywhere를 사용하시면 현재는 VMware vSphere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쉽게 생성하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EKS Anywhere는 온프레미스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및 생성을 운영하기 쉽게 하는 도구이고요. 그리고 EKS 커넥터라는 것도 추가되었는데 EKS 콘솔을 사용해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EC2에서 실행되는 자체 관리형 클러스터, 그리고 다른 클라우드 공급자,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쿠버네티스들을 포함해서 한 번에 EKS 콘솔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자, 내년에 진행될 업데이트 내역들도 있는데요. 모든 내용은 기존에 이제 공개된 컨테이너 로드맵에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주요 내용만 몇 가지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여러분들은 AWS 어스를 컨피그 맵에서 관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이제 EKS에서 이것들을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API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업데이트도 원클릭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로그를 S3로 바로 보내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EKS가 메가 클러스터를 서포트하게 돼서 한 개의 클러스터에 15,000개의 노드, 그리고 45만 개의 파드를 이제 배포하는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IPv6에 대한 서포트, 그리고 네이티브 VPC CNI를 이제 제공을 해서요. 네트워크 팔리시를 위해서 별도의 서드파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VPC CN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매니지드 노드 그룹을 사용해서 카펜터와의 더 긴밀한 이제 연동이 이제 추가될 거고, 매니지드 노드 그룹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모니터링, 업데이트 기능들, 오토 리페어 기능들, 그 다음에 아웃포스트와의 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리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게이트, 서버리스, 쿠버네티스에 대한 업데이트들도 이제 추가가 될 예정이라서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컨테이너나 인프라에 집중하실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에만 훨씬 더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매니지드 애드온에 대한 설정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라든지 오픈 텔레메트리의 오퍼레이터들이 추가돼서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를 이용해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기능들이 훨씬 더 유연하게 잘 될 예정이고, 그리고 네이티브 플럭스를 서포트하는 기능이라든지 마켓플레이스와의 통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드파티 도구들을 좀 더 쉽게 설치하고 관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기능들도 더 추가돼서요,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 방법들이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EKS 에브리웨어와 같은 형태로 베어메탈 서포트라든지 클라우드 스택 서포트, 아웃포스트, 스노우볼 서포트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EKS 배포 기능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이렇게 다양한 업데이트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EKS는 AWS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하시게 될 겁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아웃포스트나 EKS 애니웨어를 활용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EKS 운영, 그리고 EKS 디스토를 활용하여서 직접 배포판 형태로 구성하시는 것들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옵션으로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관리형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EKS는 애니웨어에서 에브리웨어로 영역을 넓혀 나가는 중입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 하이라이트 받은 두 개의 기능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카펜터와 컨스트럭터 허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카펜터는 쿠버네티스용으로 구축된 오픈소스 노드 프로비저닝 도구입니다. 목표는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효율성과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카펜터는 클러스터에 필요한 컴퓨팅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고 기존 클러스터의 오토스케일링 도구보다 훨씬 더 배치 프로세스라든지 여러 워크로드 유형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향상된 응답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 허브는 AWS CDK,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용 CDK 8S, 그리고 테라폼용 CDK인 CDK TF 및 기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된 형태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설계 패턴 및 참조 아키텍처를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펜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카펜터는 기본적인 동작 방식에 대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케줄러를 통해서 예약할 수 없는 파드의 사양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리소스를 집계하여서 이 요청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파드를 실행할 때 필요한 용량과 함께 기본 컴퓨팅 서비스의 유형, 수명 주기 이런 것들을 포함한 노드 프로비저닝에 필요한 모든 내역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프로비전을 컨트롤하는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카펜터를 이용하게 되면 노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노드를 프로비저닝을 해제할 수도 있고, 또 이는 노드 만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비저닝 된 노드에서 실행 중인 마지막 워크로드가 종료될 때 여러 가지 액션을,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펜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이 왜 카펜터를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가 충분하지 않는가요?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오랫동안 고객들로부터 받았던 피드백은 바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그리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적절하게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시점에 이런 것들이 원하는 형태로 돌아가지 않아서 인프라 엔지니어가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는 카펜터를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이제 공여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케일링, 그리고 인스턴스 유형 확장이나 이벤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카펜터가 AWS에서만 돌아갑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고객분도 계십니다. 현재 카펜터는 AWS에서만 돌아가긴 하지만 다양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와 온프레미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공여가 되었고 여러 이제 고객들의 컨트리뷰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펜터를 직접 매니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EKS의 애드온으로 제공될 예정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고객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 될 내역들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카펜터가 좀 더 EKS와 쉽게 통합이 되고 이제 확장될 수 있게끔 제공될 예정입니다.
컨스트럭트 허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컨스트럭트 허브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이 가능한 포털 사이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컨스트럭트 허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패턴들이라든지 이제 구조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인티그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CDK 혹은 CDK8S 그리고 CDK TF를 이용해 가지고서 개발자분들이 개발하시고 운영하실 때 다른 고객들이 사용하는 이그젬플을 여기서 찾으실 수도 있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필터 기능들을 제공해서 CDK 타입별로도 검색하실 수 있고, 프로그램 랭귀지별로도 검색하실 수 있고, 프로바이더별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AWS와 하시코프가 메인 퍼블리셔로 지금 개발을 해서 올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에 수천 개의 라이브러리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리인벤트 때 세일즈포스 엔지니어링 팀을 담당하고 있는 VP가 EKS 세션에서 고객 사례로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EKS를 이용해서 오픈소스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었고, 이것들을 통해서 세일즈포스는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픈소스와 함께 그리고 AWS 서비스와 함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AWS는 55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 및 심층적 강의 교육 도구를 통해서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AWS 온라인 빌더스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알고 싶은 주제와 서비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설문조사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